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과 한국 생활 적응 말하기 1. 고천 씨가 옛날 학교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다니엘 씨 아니에요? 저 1단계 수업 같이 들은 고천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 고찬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번 학기도 수업을 들으세요? 네, 저는 4단계예요. 참, 1단계 때 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서 궁금했어요. 아, 그때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익숙해지고 승진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아휴, 잘 됐네요. 언제나 긍정적이셔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듣기 2. 고천 씨가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와, 당신 가나다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단계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처음에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 우리도 손짓발짓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서로 번역기 돌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어려워서 금방 포기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런 적도 있었네요. 당신이 열심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들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멀리까지 수업을 다니느라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꾸준히 수업에 다녔어요? 어느 날 어떤 선배 언니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고진감래라는 말을 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은 끝까지 들으라고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정말 맞네요, 맞아. 발음 할 걸 쓸수록 만날지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초급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2. 이 제품은 쓸수록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3. 언제 만날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2과 가족의 변화 말하기 1. 고천 씨와 후엔 씨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후엔 씨, 오랜만이에요.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 우리 세 식구는 분가 준비하느라 좀 바빠요. 슬기 교육 때문에 학교랑 학원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슬기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는데 이제 슬기는 누가 봐줘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슬기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슬기 아빠하고 가사 분담을 잘해봐요. 그래도 분가에서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집안일이 줄어서 전보다 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듣기 2. 제이슨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 고향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요. 네.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링 씨는 어때요? 저는 생각이 자주 바뀌어요. 결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런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발음 맞벌이 맞사위 맛집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2. 우리 남편은 맞사위이다. 3. 맛집에는 항상 손님이 많아서 기다려야 한다. 3과 생활 속의 과학 말하기 1. 고천 씨와 후엔 씨가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후엔 씨, 어서 오세요. 여기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 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고천 씨 옆에 있는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로봇 청소기예요. 이번에 새로 나와서 샀어요. 아, 그래요? 저는 체중계인 줄 알았어요. 사용해보니까 어때요? 버튼만 누르면 청소가 돼서 아주 편리해요.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는 힘들게 청소하곤 했는데. 그러게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손가락 하나로 집안 청소를 다 할 수 있고요. 저도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듣기 2. 방송에서 사회자와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의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가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발음 게임 버스 사인해 주세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휴대전화로 게임을 많이 해요. 2.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어요? 3. 사장님, 여기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사과. 한국의 의례. 말하기. 1. 이링 씨와 안젤라 씨가 결혼식에 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젤라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지난번에 같이 만난 지민 씨 기억나요? 그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아, 네. 지민 씨가 오랫동안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했네요. 결혼식은 어땠어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에 아직 못 가봤어요. 먼저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축의금을 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 어머니들이 촛불을 켜면서 결혼식을 시작했어요. 촛불을 켜는 게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혼인서약을 했겠죠? 네. 그리고 주례사 이후에 신랑이 축가를 불렀고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노래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하객들은 신랑의 그런 모습에 계속 웃었고요. 그랬군요. 다음에 지민 씨를 만나면 축하해줘야겠네요. 듣기. 2. 아나이스 씨와 한국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저 갑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장례식에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일단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조의금도 준비하세요. 조의금이 뭐예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에요. 보통 흰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요. 그렇군요. 그럼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빈소에 들어갈 때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조의금을 내요. 그리고 고인의 사진 앞에 꽃을 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고요. 주문이 끝나면 빈소 옆에서 식사를 하기도 해요. 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요. 발음. 조의금, 조의금. 축의금, 축의금. 예의, 예의.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장례식장에 갈 때는 조의금을 준비하세요. 2. 친구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냈어요. 3. 장례식장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5과 문화유산. 말하기. 1. 아나이스 씨와 라민 씨가 여행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라민 씨, 요즘도 여행 많이 다니지요? 라민 씨가 블로그에 올린 여행 칼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고마워요. 혹시 여행 정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여행도 하고 문화유산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좋은 곳이 많지만 불국사에는 꼭 가보세요.
불국사는 신라시대 사찰인데 그 시대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필요하면 다른 정보도 줄게요. 메일로 보내든지 SNS로 보내든지 할게요. 아, 정말 고마워요. 듣기 2.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국의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말을 글로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기록하는 고유의 글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무척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은 소리 글자이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면 한글을 배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문자와 한글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음, 문화, 전화, 영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 2. 이따 전화하든지 문자하든지 할게요. 3. 이 영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나온다. 6과 국제화 시대 말하기 1. 아나이스 씨와 라흐만 씨가 국제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해외 파견 근무자 모집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있었어요. 외국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해서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졸업하고 나서 고향에 안 돌아가고 계속 외국에서 일하려고요? 네. 해외 진출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신없이 바쁘지만 일을 찾아서 할 정도로 재미있대요. 제 주변에도 외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다른 문화를 낯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 많이 배우고 생각도 넓히면 좋겠어요. 듣기 2. 뉴스에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가 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베트남, 태국, 미국, 일본 등의 순서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에서 온 외국인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외국인 비율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 중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증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함께 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음 얻을 수 있어요. 만날 사람 할 거예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한국 생활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2. 지금 어디에 가요? 만날 사람이 있어서 센터에 가요. 3.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친구들과 김장축제에 갈 거예요. 7과 현대인의 질병 말하기 1. 애나 씨와 제이슨 씨가 병의 증상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제이슨 씨, 며칠 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기침이 안 나았어요? 네, 무리해서 일했더니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요. 열도 있고요. 기관지염인 것 같은데 병원에는 가봤어요? 가기는 했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요즘 수업이 많은데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지요. 수업을 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듣기 2.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침부터 토하고 설사를 해서 왔어요. 그러세요? 어디 봅시다. 열도 있네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집에 있던 냉커피를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급성 장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식사는 하지 마시고요. 설사가 멈추면 식사를 하되 조금씩 하세요. 그리고 물도 많이 드세요. 발음 장염 두통약 26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장염에 걸려서 배가 아파요. 2.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샀어요. 3. 다음 달 26일에 이민자 축제를 해요. 8과 정보화 사회 말하기 1. 라민 씨와 아나이스 씨가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걱정이에요. 저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런 일들을 보면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을 계속해도 될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할 때는 비밀번호도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자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터넷이 이렇게 악용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인터넷은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2.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애나 씨,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저도 그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걱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모두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행에서 곧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보통 해커 같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돈을 번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생활이 너무 편리한 대신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불안해요. 맞아요. 인터넷 쇼핑몰에 개인정보만 입력해도 스팸 문자가 계속 오고 광고 전화도 계속 와서 너무 귀찮잖아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음, 편리, 연락처, 관련성.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생활이 편리한 대신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다. 2.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3. 그 나라의 언어는 문화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